이번 영상에 굉장히 강력한 썸네일 제목을 보고 불편하시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저는 굉장히 많은 감정들을 억누르고 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경기 자체가 너무나 화가 났던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 건 이 경기를 마친 이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 때문이에요. 이것은 기만이자 사기다. 사람들을 바보로 아는 걸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비속어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말 개소리다. 이게 욕설이 아니라 물론 비속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서 표현으로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카라바오컵 탈락에 이어 FA컵 탈락이 3일 사이에 펼쳐졌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에스턴 빌라와 FA컵 32강전 경기 막판에 마티 스텔 선수의 데뷔골이 터지면서 2대1 한 골 차로 졌기 때문에 아쉽게 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경기는 명백한 에스턴 빌라의 완승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 선수들의 득점 기회를 놓친 덕분에 토트넘이 마지막까지 그나마 희망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를 보면서 토트넘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전문가와 언론들의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독 경력을 쌓으면서 2년 차에는 항상 우승을 했다. 그것이 팩트다라면서 호주 A리그 우승, 일본 J리그 우승, 호주 대표팀에서 아시안컵 우승, 셀틱에서 또 2년 차의 우승 등을 이야기했는데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애초에 기대를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었으니까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할 수 있을까? 모든 대회에서 살아남아 있으니까 정말 가능한 걸까? 리버풀과의 카라바오컵 4강 1차전에서 이겼을 때 정말 뭔가 있나 그런 생각을 3일 사이에 깨뜨렸습니다. 이제 남은 우승 가능성은 프리미어리그인데 현실적으로 승점 차이가 벌어져 있으니까 말도 안 되고 유로파리그 우승인데 리버풀과 에스턴 빌라의 경기 흐름과 운영을 봤을 땐 토트넘이 유로파리그를 우승할 수 있을지 심각한 회의가 들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스카이 스포츠의 데이비드 리처드스는 실시간 중계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에 따르면 2년 차에는 항상 우승을 하는데 그 임무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날 경기 패배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우리 팀의 부상 선수가 너무 많아서 고전하고 있다. 11명이나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 부상의 책임이 본인의 운영 방식에 있고 본인의 전술에 있다는 점들은 저희가 너무나 많이 말했기 때문에 굳이 더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부상 속에서도 선수 영입도 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쓸 선수가 없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전술적인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 감독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유럽 대항전에 참가하는 건 분명 우리에게 중요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기회가 있다. 좋은 스팟이 있다. 리그 승리 경쟁에서 밀렸고 컵 대회, 국내 대회에서 다 떨어졌지만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하면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으니까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문제는 지난 2달 동안 너무 많은 경기를 선수들이 제한된 인원으로 치렀기 때문에 이제 주중 경기가 생겼고 컵 대회에 올라갔더라면 선수가 결장했다. 어느 팀이든 이 정도로 빠지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우리는 지난 2달 반 동안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부상자가 있는 속에서 경기를 해왔다.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는 것도 있지만 스카이 스포츠의 통계 분석을 기반으로 정밀한 승부 예측을 하는 분석 전문 기자 루이스 존스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토트넘도 부상자가 있지만 물론 토트넘 부상자가 많지만 에스턴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턴 빌라는 이 경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센터백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선발 출전한 카마라는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밍스가 다치고 파우 토레스도 다쳐서 센터백으로 뛴 거고 선발 출전한 유일한 센터백인 콘사가 부상을 당하면서 보아그데가 투입됐는데 보아그데도 미드필더입니다. 센터백이 없는 경기를 한 건 에스턴 빌라도 마찬가지였는데 오히려 토트넘은 단소를 영입했고 그레이가 그 자리를 꾸준히 보고 있으니까 센터백이 정상 가동이 됐어요. 그럼에도 우나이 에메리 감독은 자신의 축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토트넘 부상자가 아주 많아요. 솔랑케, 히샬리송, 공격 라인에서 2선수가 빠졌고 존슨, 베르너, 우도기가 빠졌죠. 그런데 우도기는 백업입니다. 베르너도 마찬가지죠. 손흥민 선수가 있어요. 킨스키, 비카리오가 회복해도 뛰는 게 낫겠다고 얘기했던 시간도 초반에 있었는데 물론 반 더 베이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강한 뒷공간을 혼자서 끝까지 잘 커버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들이 있었다면 체력적으로나
또 로메로, 메디슨 같은 선수는 분명히 도움이 됐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면 에스턴 빌라는 어땠나요? 수비의 핵심인 잉글랜드 대표 수비수이자 수비의 기둥인 타이론 밍스가 부상이고 후방 빌드업의 핵심인 파우 토레스도 부상입니다. 두 명의 주전, 센터백이 모두 부상으로 빠졌어요. 그로 인해 악셀 디사시를 임대로 데려왔는데 이 선수는 이미 첼시 소속으로 FA컵 경기를 전반기에 뛰었기 때문에 FA컵 경기는 뛸 수가 없습니다. 중앙 미드필드의 핵심 자원인 로스 바클리가 빠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른쪽 풀백 주전인 캐시도 부상으로 빠져 있고 전방 공격진에서는 존 듀란을 알라스루로 매각했는데 하필이면 이 경기 직전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두고 올리 와킨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 내용과 경기 평가는 더 가관이네요. 시작이 좋지 않았다. 1분 만에 선제골을 먹었으니까요. 그게 우리에겐 가장 필요하지 않은 것이었죠.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이른 시간 실책으로 집중력 문제로 골을 먹은 게 아쉽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발전하지 못한 점이 실망스럽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선수들에게 향한 것이지 본인 자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선제골로 인해 상대가 기세를 올렸고 우리는 빠르게 선제골을 내주다 보니까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애를 먹었다. 그리고 1대0일 때 동점골을 넣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의 빅 찬스 미스도 언급하게 됩니다. 물론 그걸 살렸다면 좋았겠지만 그와 관계없이 너무 많은 기회를 전반전에 내줬잖아요. 후반전에 우리가 공격을 해야 했기 때문에 좀 더 뒤가 열리다 보니 상대에게 역습 기회를 허용했고 그러다가 두 번째 골을 내줬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경기를 더 잘 파악했고 더 잘 억제했다. 경기 운영력과 경기의 지배력이 더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조금 부족했다. 결국 내가 경기를 잘 운영했는데 에메리 감독보다 내가 더 경기를 잘 파악하고 경기 준비를 했는데 골을 못 넣어서 수비할 때 실수를 해서 선수들 개인적인 문제로 이기지 못했다. 라고 선수 탓을 한 코멘트입니다. 그럼 정말 토트넘의 선제골 실점이 선수 탓일까요? 토트넘이 선제골을 내줄 당시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라인 수비를 유지한 채 상대 진영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에스턴 빌라는 수비수로부터 패스를 전개했습니다. 미드필더에게 전개가 됐죠. 그런데 하이라인인데 주변 공간을 보면 텅 비어 있어요. 공이 왔을 때 압박하러 갔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를 압박하러 갔는데 그냥 탈압박으로 풀어나옵니다. 에스턴 빌라 선수들이 자유롭게 풀어나오고 뒤에 공간도 많았습니다. 벤탄쿠르와 베리바이체는 수비 커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하이라인의 뒷공간이 크게 열려 있었습니다. 풀어나오고 나서 스루 패스가 들어갈 때 포로가 비운 공간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뛰어 내려와 봤자 이 공을 받은 제이콥 램지가 편안하게 슈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슈팅조차도 골키퍼 정면으로 갔는데 골키퍼의 실책으로 골이 들어갔습니다. 개인의 실수도 물론 있지만 수비 라인이 너무 뒤가 크게 열려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은 이미 실점한 상황이었고 경기 내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믿음이 없는 채로 경기를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골을 먹었으니까 선수들의 표정에는 절망감과 체념이 보였어요.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은 하이 턴오버를 8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아주 높은 위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겨우 딱 넘어선 상황이었어요. 이 하이 턴오버에서 슈팅으로 연결된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에스턴 빌라가 더 위협적인 위치에서 공을 빼앗았고 더 많은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더 강한 팀이었고 홈팀이었습니다. 센터백 전문 선수가 없다 보니 역습 형태로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토트넘은 선제골을 빠르게 내줬기 때문에 라인을 높이고 공격했지만 정작 높은 곳에 위치했던 공격수들은 손흥민 선수가 아니었죠. 좌우 측면에는 테디나 무어가 올라가 있었고 이들은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스펜스와 포로도 올라갔지만 수비 공백만 커지면서 계속 역습을 허용했습니다. 위험 지역에서 공을 잃어버린 횟수는 에스턴 빌라가 29회, 토트넘이 24회로 숫자로만 보면 에스턴 빌라가 더 많았다고 나오지만 실제로 더 위험한 지역에서 빌드업 하다가 잘린 것은 토트넘이 더 많았어요. 골문 앞에서 공을 빼앗긴 장면도 더 많았고 슈팅으로 이어진 장면 역시 2번으로 빌라보다 많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전에 대한 만족감을 또 얘기합니다. 리버풀전 때도 그러더니 후반전은 더 우리다운 경기였다. 전반전은 실망스러웠지만 분명 1대1로 맞설 수 있는 빅 찬스가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한 번 손흥민의 빅 찬스 미스를 언급하면서 그걸 놓쳐서 우리가 경기를 끌려갔다. 좀 더 버티면서 후반전에 잘했으면 됐는데, 골을 넣었으면 됐는데, 후반전에 훨씬 더 우리다운 경기를 했다. 그러나 두 번째 골을 먹어서 더 어려워졌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더 위협적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후반전에서 정말 잘했을까요? 맞아요. 경기 막판에는 위협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것은 에스턴 빌라가 이미 2대 0으로 앞서 있었고 선수를 교체하면서 점검하고 지키는 경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대 득점 수치도 후반전 내내 에스턴 빌라가 높았고 오히려 세 번째, 네 번째 골을 넣을 만한 장면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것을 이렇게 눈속임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후반전 실점은 또 어떻게 했느냐? 2대 0골은 마찬가지예요. 헤더 패스 한 번으로 중앙 지역이 뻥 비어 있는데 여기 아무도 안 막고 있어요. 공격하러 올라갔고 수비는 뒤에 커버하고 있지만 조직력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죠. 여기서 틸레망스 한 번 패스를 말론에게 찔러줍니다. 말론이 기공을 이어받죠. 말론이 빠른 속도로 달려 들어갑니다. 계속해서의 센터백들은 물러서기만 하는 장면들을 보이면서의 앞 공간을 쉽게 내주고 쫓아오는 선수들도 속도가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져서 못 따라와요. 결국 문정까지 와서 슈팅 각이 없으니까 3명인의 명이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말론이 오른쪽으로 공을 빼주죠. 여기서 오른쪽에서 공을 받았을 때 데인 마크가 들어오니까 말론이 뒤로 들어가죠. 말론이 뒤에 들어가서 개인 기술로 컵백 올립니다. 그 컵백을 포로가 막아냈지만 흘러나온 공 차놓고 추가골을 로저스가 기록을 하게 돼요. 그냥 뭐 어떤 특별한 전술적인 준비나 구조적인 개인적인 퀄리티는 뭐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쉽게 허물어진 상황인 겁니다. 총공세를 하다가 역습 커버를 할 때에 어쩔 수 없는 장면이 아니라 수비적인 준비와 약속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실점이었다. 우리는 이제 리셋을 기대한다. 변한 건 없다. 많이 변한 건 없다. 이제 주중 경기가 없이 몇 주가 이어진다. 컵대 2개도 탈락을 했고 이제 일정이 여유로워졌다. 이제 체력이 회복되니 우리 경기력도 살아날 것 거고 부상 선수도 돌아올 것이다. 11월 중순부터 일주일에 2경기씩 하는 일정이 빡빡했던, 그러면서 부상자가 많아서 적은 선수들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선수들을 충분히 칭찬하기 어려울 정도로 선수들이 열심히 해줬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선수들이 회복하고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리셋이 되면서 시즌을 힘차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저도 토트넘의 리셋을 기대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자꾸 자신의 문제, 자신의 책임, 자신의 능력 부족을 이렇게 거짓말로 가리지 말고 개소리 그만하고 제발 부탁이니까 꺼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토트넘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만 고집부리고 나갔으면 좋겠다. 자녀, 연봉 다 챙겨서 그냥 갔으면 좋겠다. 저는 솔직히 부탁하고 싶을 정도로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리그에서 강등권에서 경쟁하는 에버튼 레스터한테 졌습니다. 최근에 코펜하임 이겼지만 분데스리가에서 강등권에서 경쟁하는 팀이에요. 엘프스보리 스웨덴 팀이죠. 브렌트 포전 승리, 그나마 기대를 모았어요. 상대도 좀 방심했나이? 마침내 역습 축구로 뭔가 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리버풀전 참패, 빌라전 완패로 그 모든 것이 신기루였다. 헛된 가짜 희망이었을 또 한 번 느낍니다. 메뉴도 지금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굉장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2월 17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 메뉴와의 경기까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남아있을지, 그 전에 경질이 될지, 아니면이 경기가 홈에서 메뉴에게 참패를 당하면서 당하는 경기가 될지 한에서는 앞으로 시시각각 쏟아질 토트넘의 감독 경질 소식 빠르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좋아요, 구독, 공유를 눌러 저희를 지원해 주세요.